막내딸의 결혼식이 끝난 밤, 집은 갑자기 박물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저희 집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미영과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처음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아닌 그저 남자와 여자로서 말입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미영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에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소리 뒤에 1초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미영은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면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준비로 바쁜 2달간은 몰랐었는데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이미 3년 전에 분가를 했고 둘째도 작년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남은 막내마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지만 미영은 찻주전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인분을 끓여야 할지 고민하는 건 아닐까? 30년 동안 항상 5인분을 끓였는데 이제는 2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것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를 잘 안 마시니까. 미영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저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9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미영이 없던 자리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저 3인용 소파에서 미영은 항상 왼쪽 끝에 앉았었거든요. 아이들이 가운데에 끼어 앉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미영은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신 게. 그게 언제였지? 아침 7시 미영은 습관적으로 계란 5개를 꺼냈다가 3개를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 프라이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는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애들 못 갈지 해줘도 돼. 남으면 내가 많이 먹을게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미영의 달걀을 팬에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찌지직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어딘지 서늘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왜 싫을까? 첫째가 중학생이었는데 아침마다 엄마 도시락 하고 소리쳤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한 6시쯤. 미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저는 신문 너머로 아내를 힐끔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사실 회사 회식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만 앉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괜히 겁이 났습니다. 그럼 전 혼자 먹을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 30년 동안 매일 요리를 했는데 혼자 먹으려니 어떨까? 예전에는 엄마 이거 맛있어 이거 또 해줘
하는 소리가 있어서 즐거웠을 텐데. 저녁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미영이 넓은 거실에서 혼자 무얼 하고 있을까? 아이들 방은 그대로 두고 있지만 이제는 열어볼 이유가 없을 텐데. 큰아들 방, 둘째 딸 방, 막내 딸 방, 모두 주인을 잃은 빈 공간들. 오늘 뭘 했을까?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이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소형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말이에요. 애들도 다 나갔는데 이렇게 큰 집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싶어서요. 저는 전단지를 받아들고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4평형 방 3개. 지금 집은 42평형 방이 4개입니다. 글쎄, 급할 건 없지 않을까? 그런가요? 미영은 전단지를 다시 접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사진 상자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걸 언제나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사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닐 겁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을 테죠. 이 고요한 일상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보,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독서? 등산? 여행? 막상 생각해보니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 미영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은퇴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집안 경조사, 부모님 돌봄 이야기는 많이 했었지만 정작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서는 침묵해왔거든요. 미영은 찻잔을 오래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해져 있는 찻잔인데도요. 그럼 저는 설거지 할게요. 그래.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미영이는 뭘 원하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영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이사 가는 것보다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주말 오후에 미영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일기장들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미영이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하세요? 일기장을 보여주자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네가 그림 그리던 시절이네? 네, 맞아요. 그런데 미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중반에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니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의 망설이는 표정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 이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조심스럽게 공기 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철없는 소리처럼 들릴까봐요. 미영이 소리를 낮추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없이 느끼기는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지만 미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입에 담지 않았던 아내가 처음으로 한 소망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정말요? 응, 해봐.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오래간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미영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게 됐을까?
그런데 여보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망설였습니다. 읽고 있던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역사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책만 읽었지만 집에서는 항상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미영도 아이들도 모르는 저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글쓰기? 글쓰기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사 소설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써보고 싶었거든.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봅니다. 당연하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와, 몰랐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문예창작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실용적인 과를 선택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숨겨진 꿈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답했습니다. 이렇게가 무슨 소리야? 서로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당신이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 나도 네가 그림 그리고 싶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게요. 저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너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 일,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고. 미영은 몸을 돌려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윤곽이 보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도 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게. 저는 쓰는 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 제 직장 동료 이름도 모른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였나요? 아니면 그냥 육아 동지 같은 거였나요? 미영이 질문하는데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30년 동안 남편과 아내로서 보낸 시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 무섭네. 뭐가?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잡아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다른 선택이 있겠어? 미영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에 미영은 동네 문화센터 미술 강의에 등록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이 어색하다고 했지만 캔버스에 색깔이 번져나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서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첫 장이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설렜습니다. 오늘 그림 어땠어? 좋았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당신 글은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색하지만 재밌네.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오늘 그린 풍경화에 대해, 저는 조선시대 상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 마시는 소리가 작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제주도든 어디든. 그림도 그리고 당신은 소설 소재도 찾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언제 갈까? 다음 주? 다음 주는 좀 빠른 것 같고 다음 달은 어때? 좋아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계획하는 함께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젊을 때의 뜨거운 감정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이해와 배려일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계절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조용한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의 사랑은 화려하진 않지만 깊습니다. 서로의 꿈을 존중해주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것.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하나를 더 묻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붙잡는 일일까요? 때로는 놓아주는 일일까요? 함께 늙어가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떤 모습이신가요?